저희는 이제 여자 4명에 남자 70명이었거든요. 모든 일가생활 다 같이 해요. 군대에 있는 내내 고기를 안 먹었어요. 7년 동안. 근데 어릴 때 그 시골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서 자라다 보니까 하는 걸 되게 많이 봤어요. 근데 거기서 좀 충격을 먹었나 봐요. 어릴 때. 그 유치원 이럴 때. 네. 그래가지고 아예 못 먹어요. 삼겹살은 지금 조금 먹거든요. 거기 있을 때는 아예 못 먹었어요.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양강도 삼지연에서 온 최서량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에서도 이런 음식 드셔보셨나요? 쌈밥은 따로 파는 건 없는데 보통 개인집에서 많이 먹긴 해요. 쌈 진짜 많이 먹어요. 여름철이랑 봄, 여름에 되게 많이 먹어요. 근데 저 이거 우렁은 한국에 와서 저는 처음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잘 먹겠습니다. 밥이 너무 맛있게 생겼네요. 북한에서도 이렇게 돌솥밥은 못 먹어봤어요. 그 집에서 그 옥돌 가지고 저희 외할머니네 집에서 그 옥돌 장사구지라고 해가지고 예, 그건 먹어봤는데 이렇게 파는 거는 못 먹어봤어요. 그 집집마다 좀 다르긴 한데 제가 있던 부대가 저희는 아닌데 잘 사는 집 자녀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잘 사는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빠가 차 태워서 가는 집도 있고 아닌 집은 이제 그냥 휴가를 가서 보양식 같은 거 해준다 이런 얘기도 들었었고 저는 한 번은 못 갔어요 집에. 이제 갈 기회는 있었는데 워낙에 가면 집에 부담이 많이 돼서 이제 가면 선물도 많이 해와야 되고 대대장, 뭐 중대장, 정치돈 다 해와야 되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많이 아프셔가지고 경제적인 부담을 드리는 게 좀 싫더라고요. 이제 갔다 온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보통은 이렇게 그 인솔군관이 같이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표창 휴가 빼고는 다 같이 가요. 혼자서 안 가요. 그러다 보니까 가면 그 있는 동안에 그 장교 식사를 또 대접해야 되고 이제 좀 힘들잖아요. 근데 군복무 할 때는 이제 각자 여러 그 계층이 같이 모여서 하는데 사회 나와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사람들인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차 타고 휴가 가는 사람들은 사회 나와서는 절대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니까 그 안에 있을 때만 네, 서로 그냥 동지동문 거지. 일반 음식점인데 저희가 와서 누구든지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직장 일은 무보수 노동이고 부수입을 해야지만이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농사도 되게 많이 했었고 그리고 국경 지역이다 보니까 돈은 밀수를 해서 돈 벌고 했었거든요. 예, 우렁 쌈장인데 집에서도 해 먹어요. 이거 만들어서 먹어요. 좋아해가지고 이것도 좀 아 진짜 맛있어요. 많이 못 먹어요. 아 그니까요. 어떡해요. 꽤 오래 가죠 그게. 오래 가요. 그쵸. 일주일 지났는데도 아직도 죽 같은 거 많이 드신다고. 네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북한에서 장염 같은 거 걸리거나 식중독 그런 거 걸리나요? 되게 많이 걸려요. 아니, 생수를 정제된 생수가 아니고 요즘에는 정수기도 나오긴 해요 북한에도. 근데 보통 시골에서는 다 그냥 샘물터에 가서 네 약수터 같은 데 가서 네 맞아요. 거기서 기르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 흐르는 물이니까 아무래도 거기 뭐 미생물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장마철에 장염 되게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여름에 식중독이 되게 많이 와요. 이제 그런 치료제가 있긴 있는데 엄청 시골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군대 때 그걸 봤는데 진료소나 병원이 아예 없어가지고 그 뭐 치약 같은 거 이렇게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치약은 먹어본 적이 없어요. 인간요법 같은 거요? 네. 그러니까 치약을 먹으면 뭐 괜찮다고 그러기도 하고. 군의관들도 군대에서 저희가 하목장이라고 해가지고 그 민간 주택으로 이렇게 아예 한 달씩 나가 있을 때가 있어요. 하목을 해야 돼가지고 그때 저도 너무 가고 싶어서 가봤었거든요. 근데 병원이 없더라고요. 병원을 가려면 차 타고 3-4시간 나와야 돼요. 완전 시골이라서.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는 대부분 응급 그런 이제 환자들이 좀 위험하거나 이제처럼 뭐 치약 먹거나 뭐 옛날에 우리 아프면 고추장 바르듯이 그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이것들도 다 같이 얹어 먹는 거 맞나요? 근데 제가 이거 먹을 때는 이렇게 따는 습관이 있어요. 안 따고 그냥 먹어도 되는데 네. 이게 습관적으로 계속 따게 돼요. 아. 고향에 있을 때부터 어. 음식을 좀 많이 가리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군대에 있는 내내 고기를 안 먹었어요. 7년 동안. 육고기를 아예 안 먹었어요. 북한에서 없어서 못 먹는 원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어릴 때 그 시골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서 자라다 보니까 도축하는 걸 되게 많이 봤어요. 아. 근데 거기서 좀 충격을 먹었나 봐요. 어릴 때. 그 트라우마가. 유치원 이럴 때. 네. 그래가지고 아예 못 먹어요. 삼겹살은 지금 조금 먹거든요. 거기 있을 때는 아예 못 먹었어요. 한국에 와서 아니 어떻게 북한에서 고기를 안 먹는 사람이 있냐고. 군대에서 워낙에 안 그래도 먹을 게 없는 게 군대인데 신기하게 오. 예 그러더라고요. 근데 먹으면 알러지거나 이러진 않아요. 고향에서 먹던 된장국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시래기 된장국? 아. 강화도 쌀도 유명하지 않나요? 근데 쌀이 너무 맛있네요. 그 6.25 전쟁 때 뭐 어디 여기 뻘 가지고 그거 이렇게 경계선 나누려고 엄청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싸웠다고. 최전방 쪽이라 완전 건강식이네요. 그래서 짬밥집에는 어르신들 되게 많더라고요. 네. 한국에서는 건강 관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음식도 되게 덜 자극적인 걸 찾고. 그렇죠. 근데 저 고향에 있을 때는 거의 다 웰빙이니까 사실 인스턴트가 거의 없잖아요. 그게 더 비싼 거예요. 가공 음식이. 한국에서는 사계절 다 신선한 걸 먹을 수 있잖아요. 가지 같아요. 맛있네요. 맞다. 한국 처음에 왔을 때 식당에 가가지고 이렇게 반찬이 많이 나오는 거 보고 진짜 놀랐어요. 고향에 있을 때는 보통 이제 외식하면 반찬이 한두 가지씩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보통 외식하면 국수 같은 거 많이 먹어요. 끼니를 애우기 위한? 겨울에는 많이 하긴 해요. 김장 같은 거. 이렇게 바로바로 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김치를 여러 가지 하는 거예요. 뭐 배추김치, 무김치, 갓김치 그 김치를 여러 가지 해가지고 그리고 조림 같은 것도 해서 그런 게 여러 가지지 이제 바로바로 이렇게 뭐 까나리라던가 이런 거는 좀 힘들어요. 왜냐면 불을 떼가지고 만들어야 돼서. 국도 진짜 맛있네요. 네, 다 매운 거라서 드실 게 없어서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이건 안 매운 거 같은데. 처음에 한국 왔을 때 밥 먹다가 남잖아요. 그러면 다 싸가고 싶어서 조금 남아도 그 명태조림이나 이런 거는 진짜 많이 싸들고 다녔어요. 아까워가지고. 바뀔 게 맛있잖아요. 맞아요. 반찬도 집에서 하기 힘든 거 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양념도 똑같이 안 되고. 가지가 진짜 맛있는데. 달달하네요. 원래는 안 먹는데 괜찮네요. 고기가 살짝 뒤끝에 비린 맛이 있는데 이건 없어요. 딴 사람들은 안 난다고 하는데 저한테는 느끼게 되더라고요. 비린 맛을 많이 느끼시는 편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이거 거의 저 혼자 다 먹었어요. 숙류.
근데 이것도 집에서 먹기는 힘든 거잖아요. 근데 거기 있을 때는 저희 고난의 행군 때 이렇게 푸다가 밥 모자라면 엄마가 이거 드셨거든요. 밥 모자라가지고. IMF 하면 다 아시잖아요. 근데 네. 북한에는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면 다 아시거든요. 그때 이제 갑자기 배급을 주다가 배급이 딱 끊겼어요. 네, 그래서 쌀이 그 한 달치가 원래 나와야 되는데 보름치 나오고 또 나중에는 뭐 열흘치만 나오고 이제 계속 조금씩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살림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때는 부수입이라는 것도 모르고 했어가지고 그래서 밥을 하면 조금 해가지고 이제 밥이 모자라잖아요. 그럼 엄마가 이거 누룽지를 엄마 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저는 엄청 어렸어요. 지금을 치면은 한 유치원 정도? 그때 기억이 아직 나시는 네, 네, 나요. 왜냐면 그 배고팠던 시기라서 나는 것 같아요. 아. 간식 같은 것도 없었고 그때 한 1년 진짜 고생했거든요. 그러다가 배급을 계속 안 주기 시작하니까 그다음부터 사람들이 뭐 시장에 나가서 이제 부수입을 하고 농사도 짓고 이제 자력갱생을 한 거예요. 자력갱생. 예, 예, 예. 좋아질 거다 했는데 안 좋아지니까 굶어 죽지 않으려면 알아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희도 이제 밭하고 그리고 뭐 장사 같은 것도 어머니가 하시고 저희는 금장사 해서 벌어 먹었던 것 같아요. 금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동네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외화벌이 하는 군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군인들도 그 금 나오는 그 광석을 팔아요. 네. 그걸 사다가 금을 집에서 생산했었어요. 마감기 돌려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수은을 넣으면 그 수은이 금을 다 먹어요. 그래가지고 수은만 빼서 이제 그걸 꼭 짜게 되면 그 천에 남는 게 금이거든요. 그래서 아빠랑 할 때 저희 옆에서 구경하고 이제 아빠한테 나도 한번 짜보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짜면 저는 안 그런데 동생이 짜면은 금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짰을 때는 많이 안 나오는데 이렇게 마지막에 손에 딱 집히거든요. 이렇게 금덩어리가 막 이만한 것들이. 네. 그래서 우리 둘째 동생이 돈이 잘 붙는다고 아빠가 짤 때마다 둘째 와서 짜라고 아버지가 기본 처리는 다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딱 짜는 것만 저희가 하고 싶어가지고 북한에 자원이 많다는 말은 들었는데 진짜 그런가 보네요. 예, 저희 뒷산이 갱도가 이렇게 뚫려 있거든요. 그걸 군인들이 해요. 그 외화벌이라고 해서 그 금을 캐가지고 충성 자금으로 올리는 거예요. 김부자한테. 그걸 하는 부대가 저희 동네에 있었어요. 그럼 뒤로 이렇게 슬쩍 하지 않나요? 슬쩍 하죠. 그거 슬쩍 해서 저희한테 갖다 팔아요. 이제 금이 10,000원이라고 하면 저희한테 7,000~8,000원에 팔아요. 그럼 저희가 그거를 시장에 가서 10,000원, 12,000원에 팔면 떨어지잖아요. 그 돈이. 이윤이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그 금을 하기 시작하면서 조금 잘 살았었어요. 네. 아무래도 농사 짓는 것보다는 그 금이 훨씬 이제 약간 한국으로 치면 약간 불로소득 같은 거 좀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그래서 그때는 진짜 쏠쏠했어요. 제가 군대 가기 딱 직전에 했어가지고. 아무튼 장사를 안 하면 돈 쓰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런 장사하는 것도 사실 그러면 제약 같은 거 없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닐 거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저희가 그 중대랑 저희 집이 제일 가까웠어요. 그래서 위치상 저희가 제일 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도 군인들도 몰래 팔잖아요. 그 금강석을 빨리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게 저희 집이 제일 가까우니까 저희 집에다 팔고 이제 싸게라도 돈 받고 그리고 저희는 그걸 조금 더 비싸게 팔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한국에도 금값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그쵸. 그거 다 가져왔으면 금 사놨어야 되는데. 금을 해가지고 막 그때 엄마 무슨 금반지도 아빠가 맞춰주고 막 그랬었어요. 금을 저희가 직접 이제 생산하니까. 근데 그 순금이 그 18K 이거 만드는 거는 18K부터 가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순금을 뽑잖아요. 그걸 가지고 가공을 맡기는 거예요. 가서 해달라. 그러면 비용을 더 지불하고 이제 그걸 더 뭐 이렇게 녹여가지고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아빠가 저한테 뭐 이빨 여기다가 금 이렇게 박아준다고. 근데 그게 또 그때는 유행이었어요. 옛날에 저 어릴 때. 근데 무섭다고. 근데 안 하기 진짜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막 금이 좋다고 하니까 그 금을 이렇게 혈관에다가도 막 놓고 했었어요. 혈관? 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진짜 위험한 건데 그렇게 하면 혈액순환이 잘 된다고. 이제 저희 그 외사촌 오빠도 그 등에 이 척추 쪽에 군대 가서 다쳤거든요. 그래서 금을 이렇게 3알 정도인가 이렇게 박았다고 들었어요. 민간 유법도 아니고 약간 그냥 좀 미신 같은 거 그런 거 같아요. 북한에 미신이 좀 많나요? 네, 많아요.
이제 그 사주팔자 보고 막 결혼 안 된다고 막 엄청 부모님들이 반대하고 그런 것도 많고, 그리고 장사 떠날 때 이제 그 손 없는 날 있는 날 그거 따지면서 무조건 가면 안 된다고 또 막 그러고, 그리고 막 길 떠날 때 고추 막 이렇게 빨간 고추 몸에다가 이렇게 막 넣어주고 그런 것도 있어요. 부적도 막 넣어주고. 특히 저희 엄마, 할머니 세대에 많고 저희 세대 때는 엄청 많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면 그 무당들이 신을 섬기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 불법이에요. 그거 만약에 뭐 타로, 사주 이런 거 봐주는 사람이 만약에 들키잖아요, 간부들한테. 그럼 그것도 처벌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암암리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다 모르는 척하고, 또 그 간부집 사모님들도 와서 보고, 이렇게 좀 유명한 집들은 좀 그러거든요. 그 사모들이 와서 이제 돈 찔러주고 부탁하고. 똑같네요. 네, 그런 건 좀 똑같은 것 같아요. 잠수부대 계셨잖아요. 네. 군부대에서 식사는 어떻게 하셨어요? 좀 달라요. 한국은 식판이 있어서 식판 들고 가서 이렇게 담잖아요. 근데 북한 군인들은 그 식탁에 이미 다 차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배식당번이라고 해가지고 그 분대별로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매일 근무 나가요. 그러면 식당 근무가 따로 있고 배식당번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배식당번이 식사하기 한 15분 전에 나가서 다 차려놔요. 싹 다. 네. 그리고 줄 맞춰서 다 이렇게 서고, 그 다음에 사간장, 행보관이거든요. 그 행보관이 앉았다면 앉아가지고 밥 먹고, 행보관이 저 기분 나쁘잖아요. 그럼 오후 만에 일어서 이러고. 그리고 누가 밥 먹으면서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자 그 말한 새끼 누구야 일어나 그러고. 그러니까 그 기분에 따라서 좀 바뀌어요. 그날. 북한 군인들은 10년 정도 군복무를 하다 보니까 네. 서로 나이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데. 그쵸. 그런 부분에서 있었던 좀 일화 같은 거 있나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 군번, 할아버지 군번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그런 건 없어요. 따로 뭐 호칭은 없는데 학교 졸업하고 바로 보통은 다 나가거든요. 근데 대학 다니다가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회생활 하시다가 나가시는 분들은 막 4년, 5년 이렇게 차이 나요. 예, 근데 계급상으로는 낮은 거죠. 나이는 많은데. 예, 그러다 보니까 20살짜리가 24살, 5살짜리한테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근데 더 갈궈요. 왜냐면 나는 대학 못 나왔잖아요. 근데 쟤는 잘 사는 집이고 대학을 지금 다니다가 나왔거나 보통은 좀 잘 사는 집 애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나이 드시고 오신 분들이 좀 빠릿빠릿하지 못해요. 왜냐면 이미 사회물이 좀 먹어가지고. 보통은 입대를 10대 때 하죠. 저는 17살에 나갔고 보통 요즘엔 18살에 나가요. 이게 빠른 늦은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무조건 다 8살에 학교 들어가요. 만으로요? 아니면 일반? 해는 나이로 17살에. 진짜 어린 나이가. 저 엄마랑 같이 자다가 그냥 군대 간 거예요. 그래서 신병 때 한 며칠 울었어요. 안 나온다고 할 걸. 부모님들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죽어도 간다고 해서 이제 뇌물 고여서 왔잖아요. 근데 와 보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누가 이제 분실물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찾을 때까지 안 재워요. 사회에서 군대 나오다 보니까 돈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근데 가끔씩 없어져요. 그러면 행보관이 그거 찾아야 되는데 누가 했는지를 모르잖아요. CCTV도 없고 하니까. 그러면 안 재워요, 밤에. 다? 예, 다 안 재워요. 그리고 그 벽에 이렇게 뒤돌아태서 벽에 또 이렇게 쭈르륵 마주서가지고, 그리고 불 끄고 그거 훔친 사람은 뭐 어디 쪽으로 나오라. 왜냐면 얼굴을 보면은 안 되잖아요. 그게 엄청 망신스럽잖아요. 그래가지고 벽 쪽으로 이렇게 다 돌아서서 벽 쪽으로 이렇게 다 돌아서면 그 행보관이 불 딱 끄고, 저희는 여자 소대여서 부소대장이었었거든요. 신병 때. 그래 불 딱 끄고 그거 한 사람은 그냥 자진해서 이쪽 어디로 나와 이렇게 하고. 한 몇 번 그랬었어요. 범인이 나오나요, 그러면? 예, 범인이 나오죠. 왜냐면 안 재우니까 아침까지.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전체 중대가 다 그 이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말하고 말겠다. 근데 왜냐면 신병이니까 무섭잖아요. 예. 근데 아마 부대 생활을 했으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신병 금방 왔었고, 아 이러다가 끝나지 않겠구나. 예. 이런 그 생각이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송소 이게 옆에 간 사람은 알잖아요. 그래서 누가 나갔다 이러면 진짜 이렇게 하고 그게 소문 또 다 나요. 그런 모습들이 사실 일상에서 그런 습관, 버릇, 네, 맞아요. 환경적인 그 요인이 크겠네요. 맞아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훈련소 때 그렇게 막 분실되고 그런 거 잘 없는데. 근데 한 번은 그 분대장이 훔쳤다는 소문도 막 돌았었어요. 분대장? 네, 분대장은 이미 그 오랫동안 군복무를 하신 분이고, 외부에서, 그러니까 그 신병 중대에 사관이 10명 정도 있어요. 근데 신병이 올해는 작년보다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타 부대에서 분대장들을 뽑아와요, 임시로. 그래서 임시 사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군인들이 이제 엄청 인원이 많은 중대에서 생활을 하다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고정사관들은 보통 잘 사는 집 자녀들인데 그쪽에서 이제 임시로 한 3개월씩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집이 좀 힘들어서 뭐 포부대나 고사총 이런 데서 이제 군복무를 하시는 분들을 데려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수근수근 하면서 그 어느 분대장이래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일반 병들은 사실 훔치기가 쉽지 않거든요. 똑같이 이제 나갔다가 들어올 때도 똑같이 들어오고 개별 활동 아예 못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병사끼리 있을 때는 여군들끼리만 있어요? 아니면 남녀분들도 같이? 잘 때만 따로 자고 모든 일과생활 다 같이 해요. 저희는 이제 여자 4명에 남자 70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 수가 작잖아요, 네.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뭐 친하고 이제 좋아하고 연애하고 이런 게 역대 다 있었어요. 역대 그 전역한 분대장, 부분대장이 다 연애하다가 전역하고. 근데 결혼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연애까지만 하고. 이제 왜냐면은 그 빈부격차가 너무 이렇게 심하다 보니까 남자는 평양인데 여자는 지방이고 막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 못 만날 사람들. 예. 근데 거기서 있으니까 만난 거예요. 이게 만나다 보니까 이제 전역해서 가보니까 부모님들이 죽어도 안 된다. 이게 평양에 거주하는 자체가 힘들고 그리고 평양에 가려고 하면은 5만 달러인가 얼마인가 뭐 있어야지 거주를 해준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결혼하면 자연적으로 남편을 따라가는 게 원래 제도였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평양에 인원수가 많아지고 딱 그 정리해놔야 되니까 더 계속 많아지면 안 되니까 그 거주를 막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식사 어떠셨어요? 아, 너무 맛있었어요. 근데 그 약간 저는 매콤한 것도 좋아해가지고 다 제 입맛에 잘 맞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쌈을 또 저는 잘 먹거든요. 유튜브 운영하신다고. 아, 예. 저 서량투브라는 채널을 운영하는데 기회 되시면 한 번씩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이다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